조배수 의원입니다. 1. 과연 무리 없는 재판이었습니까? 지난 5일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탄핵 심판이 무리 없이 끝난 데에는 헌신적인 헌법연구관들과 열정적인 사무처 직원들의 기여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탄핵 심판이 무리 없이 끝난 것입니까?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법재판관들이야말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지켰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판관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낯뜨거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1월 23일에 진행된 4차 변론기일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사실이 왜곡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문형배 재판장은 본인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하면 거부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증인의 신빙성에 대하여 낮게 평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김용현 장관은 이 규정이 보장하는 자기 부재 거부 특권에 의해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형배 재판관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 행사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하였습니다. 판사나 검사가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 아닙니까? 이 같은 언급 자체가 헌법상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벼락 같은 변론 기일 지정, 변론 시간 제한, 각종 증거 신청 기각, 증거법상 절차 위배 등에 관하여 많은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었습니다. 또한 이번 탄핵 심판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정선거에 대한 검증입니다. 이번 계엄령이 선포된 주된 이유는 사법부에 의해서는 더 이상 부정선거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부정선거 검증에 관한 증거 신청을 철저히 기각했습니다. 국민들은 이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8대0 전원 일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은 부정선거 의혹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의혹만을 더욱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서 국회가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전례 없는 탄핵 남발과 예산 폭거 등의 행위를 하고도 적반하장으로 이를 막으려는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불법 행위를 행하는 자가 이 불법 행위를 막는 자를 법률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한 것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안까지 만들어 선거에 대한 국민의 검증권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8대0이라는 결론은 더욱 문제가 많습니다. 사소한 분쟁에도 서로 다른 의견이 있고 이를 재판하는 기관은 다수 의견, 소수 의견, 보충 의견으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중대한 사안일수록 주장의 대립은 더욱 극명하게 두드러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번 탄핵 심판 결정은 미개한 인민재판 수준의 전원 일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론 분열을 막는다는 미명입니까? 아니면 장막 뒤에 숨는 비겁함입니까? 헌법재판소가 정말 정의를 세우는 곳이 맞습니까? 아니면 정치하는 곳입니까? 이번 탄핵 판결은 무리 없는 결정이 아니라 무리로 가득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헌재가 다수당의 횡포에 휘둘리는 국회의 하수인이라는 사실을, 존재 가치가 없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많은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선포한 판결입니다. 헌법재판소에는 정치만 있고 법치는 없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은 법치주의의 사망을 선포한 판결입니다.